이런 식으로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마치 카메라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여기가 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힘을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죠. 이러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을 칠 때 이쪽을 보지 않고 공을 보고 이런 식의 힘을 써야 공을 강하게 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뒤에 배경을 한번 깜깜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촬영을 할 때 집중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팔꿈치를 움직여서 손목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여기다가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에서 손목을 사용하려고 할 때 손에 힘을 주게 되면 손목을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고, 손에 힘을 주지 않고 팔꿈치의 움직임만 가지고 손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팔꿈치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스윙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고, 거기에 내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몸을 움직여서 팔꿈치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라켓 이 헤드의 스윙 스피드가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손목을 잘 사용하려면 손에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영상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자, 팔꿈치를 쓸 거고 손목을 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그것 또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또는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이 사이드로 이렇게 왔을 때, 내 몸의 옆으로 왔을 때 이렇게 치는 기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기술에서 이렇게 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팔꿈치를 움직이고 힘의 방향이 어디로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셔틀콕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팔을 바로 셔틀콕 쪽으로 이렇게 뻗는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뻗게 되면 이 팔은 이렇게 팔을 바로 이쪽으로 뻗게 되면 라켓이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줄 때 셔틀콕을 타구를 할 때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선 셔틀콕이 맞는 그 뒤쪽, 셔틀콕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충분한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데, 팔이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면, 팔이 이 셔틀콕의 타점에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라켓과 셔틀콕 사이에, 헤드와 셔틀콕 사이에 공간이 좁죠. 좁고 얘가 여기서 힘을 주려고 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맞고 난 이후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라켓이 진입을 할 때 이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려면 이 손이, 라켓을 잡은 이 손이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원.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야, 지금 보시면 손과 셔틀콕, 라켓과의 이 공간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타구를 하면 훨씬 강한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 스윙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빼서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죠. 셔틀콕 여기 있으니까. 그럴 때 바로 손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죠.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쪽. 타겟 방향은 이쪽이고요. 셔틀콕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써서 몸이 여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손은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힘을 써도 결국에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힘을 쓰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아서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써서 이렇게 돌아가게 때리게 되는 힘을 이런 식으로 타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셔틀콕이 날아오니까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여기다 뻗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을 쓰고 라켓이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라켓이 이쪽으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여기서 멈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뒤쪽에 공간을 많이 만들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팔을 뻗으면 이렇게 미는 동작이 많아지죠. 팔꿈치를 쓰기 위해서는 손목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팔꿈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팔꿈치가 자세히 보시면요. 움직일 때 얘가 직선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왜? 어깨에 팔꿈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무조건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팔꿈치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가 여기가 정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내가 공을 친다고 하면, 사이드로 친다고 하면 팔꿈치가 뒤쪽에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절대로 팔꿈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목은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푸시라는 동작은 팔꿈치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손목을 쓸 필요 없죠. 손목을 쓸 필요 없이 팔꿈치가 이미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푸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손목을 사용해서 공을 치려고 하면 팔꿈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팔꿈치는 절대로 이렇게 펴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회전하는 느낌이죠. 몸을 따라서 이렇게 도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느낌이 타겟으로 우리가 공을 치려고 할 때 그쪽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겟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쓰면 이렇게 힘을 쓰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 힘이 가해진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힘을 쓰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 있었고 셔틀콕이 이렇게 날아와요. 이렇게 사이드로 날아왔겠죠. 그런데 셔틀콕이 날아올 때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돌아서 이 셔틀콕을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서 이 팔은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리자마자 팔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좁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좁게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뻗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마치 제가 이쪽으로 공을 치려면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마치 카메라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여기가 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힘을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공은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저는 힘을 이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공을 저쪽으로 친다고 해서 힘을 저쪽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힘을 쓰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이 안 날아가진 않는데 이쪽으로 힘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힘을 쓰고 나서 몸이 이렇게 밀려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을 저쪽으로 치려고 할 때, 사이드로 공이 올 때, 공을 저쪽으로 치려고 할 때 내가 저쪽을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셔틀콕만 보면 돼요.
그러면 누가 무엇이 저쪽을 보면 될까요? 이 라켓 헤드가 저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사이드에 공이 있을 때 우리는 셔틀콕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때려주면 라켓 헤드가 저쪽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죠. 이러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을 칠 때 이쪽을 보지 않고 공을 보고 이런 식의 힘을 써야 공을 강하게 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쪽으로 힘을 쓰려면 오히려 우리는 이쪽으로 힘을 쓰는 게 생겨야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선이 타점에 머물러 주고 라켓이 내 시선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도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골프도 이렇게 내려와서 칠 때 시선이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나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칠 때 이렇게 같이 몸이 돌면 얘가 이렇게 밀려서 슬라이스가 나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사이드에 있는 공을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라켓이 타겟을 보면 되지 굳이 내가 타겟을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팔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에 스윙이라는 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원이라는 건 하나의 레일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쪽으로 힘을 쓰면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힘을 쓰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강한 힘을 써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힘을 쓰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쪽으로 힘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힘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힘이 강하게 돼서 저 앞으로 날아가는 힘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배드민턴은 스윙이라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을 안 그리는 동작은 푸시라는 기술로 얘기할 수 있고, 팔을 휘둘러야 된다고 하면 몸도 여기에 있고 팔이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원을 그려주면 너무나 쉽게 셔틀콕을 타고 할 수 있다. 셔틀콕에 힘을 줄 수 있다. 셔틀콕에다가 바로 팔을 뻗는다는 게 아니라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사이드도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지 팔을 바로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원을 그려주고, 우리는 셔틀콕만 바라보게 된다면 실제로 라켓 헤드가 라켓의 면이 타겟을 바라보게 해서 정확하게 타격이 가능해지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